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강독 제1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녹화하고 있네요. 요즘에 자주 오랜만에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업데이트 주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올려드려야 꾸준히 바짝 쫓아오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또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조금 뭔가 변화되고 있는 환경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조금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환경들을 좀 더 유용하고 유익한 환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운동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가던 코스가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발굴한 코스가 생겼어요. 인근에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뒤쪽에 좋은 산책길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고 변화무쌍한 길이 펼쳐지는 곳이라 그곳을 운동 코스로 잡고 매일 운동을 하면서 또 폭포에서 잠시 머물러서 명상도 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조금 더 강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전환이 있을 때 그리고 변화가 있을 때 그 흐름을 주도해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에너지 상태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상태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설령 좋은 변화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는 무관하게 지나갈 수가 있죠. 하지만 내 에너지 상태가 강화되어 있고 내 의식이 고르게 안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설령 겉으로 볼 때 나쁜 환경으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전화 위복으로 삼아서 오히려 더 인생 트랙이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로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제가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 이제 개인적인 거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뭐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또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생각난 김에 예비 광고를 해드리면 이전에 줌으로 강의 의뢰가 들어와서 강의를 했던 것을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죠. 그 이후로 적잖은 분들이 그러한 강의를 일반 구독자로서 볼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안 그래도 예전부터 줌을 활용한 특강 형태 또는 워크숍 형태로 웨비나라고 그러죠. 웹세미나를 개최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서서히 때가 오는 것 같아서 그런 요구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머지않은 시점에 웨비나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는 대로 게시판을 통해서 광고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참고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도움받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려드린 트랜서핑 영상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픈챗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질문을 해오시면 또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특화된 주제별로 특화되어 있거나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요청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비 광고였고요. 이제 본격적인 광고가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들어가는 주제는요. 유도전이라는 주제인데요. 페이지 178페이지예요. 제5장 유도전이에 들어왔어요. 네, 볼펜 잘 안 보이죠? 플러스 펜으로 다시 쓸게요. 5장으로 들어왔고요. 유도전이 중에서도 오늘 다룰 주제는 세대차라고 하는 거죠.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고 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다루는 이 지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도전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펜듈럼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펜듈럼은 트랜스어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것은 조직의 형태를 띠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조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계들, 그리고 규칙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펜듈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에너지 펜듈럼이죠. 이 펜듈럼이라는 것은 스스로 작동을 하는데 유일한 목적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펜듈럼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수확해 가는 겁니다. 감정 에너지를 일으켜서 이 에너지를 계속 수확해 갑니다. 펜듈럼이 계속 확장되고 증가하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에너지를 먹여주기 때문에, 펜듈럼 입장에서 에너지를 빨아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성을 높일 때 잉여 포텐셜이라는 것이 발생하죠. 그래서 균형이 깨지면서 펜듈럼은 이 에너지를 빨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펜듈럼의 좀비, 또는 펜듈럼의 노예, 또는 펜듈럼의 지지자, 또 다른 말로는 펜듈럼의 꼭두각시, 여러 형태로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의 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스스로의 선택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그리고 제시하는 질서대로 거기를 벗어나면 이단화가 되고 그것을 벗어나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펜듈럼이 만들어낸 시스템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진하는데, 그 경쟁에서 성취를 한다고 한들 결국은 펜듈럼을 위하여 일을 하는, 펜듈럼의 목표를 위하여 복무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성공하고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족감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에너지는 계속 소진될 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펜듈럼의 체제 안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랄 때에 모두가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 고유한 빛깔을 갖고 태어나죠. 이 오라장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빛깔과 이 에너지 장애의 형태, 이것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죠. 그러한 고유한 에너지를 빛을 발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이 빛을 발한다는 게 뭐예요? 나만의 목표가 다 있다는 거죠. 나만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있으면 나의 길이 있죠. 나의 길이 있고 그 나의 길을 가는 길은 여행길, 소풍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이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놀이터에 가는 기분으로 일을 하고 놀이터에 가서 노는 기분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즐겁게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죠. 그래서 아침마다 넥타이를 질끈 동여매면서 오늘도 죽었다 하면서 넥타이를 매고, 퇴근해서는 넥타이를 풀면서 아휴 오늘도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그림이죠. 그래서 펜듈럼은 우리의 일상에 다양한 형태로 녹아들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내적인 외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 에너지를 빨아 먹음으로써 존재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빌려주죠. 대출해주고 그 대출을 받은 에너지를 누린 만큼 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자를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여행을 하고 유흥을 하고 심지어 운동을 하고 스포츠를 배우고 하는데도 결국에는 또 다른 대가를 줘야 돼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소진되는 느낌, 어딘가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이것은 펜듈럼의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만도 상당히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인데, 이 펜듈럼 중에는 파괴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파괴적인 것, 상대적으로 덜 파괴적인 것, 또는 파괴적이진 않고 유익한 펜듈럼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파괴적인 펜듈럼은 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이 제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도전이라는 것은요, 한번 펜듈럼에게 걸려들어서
휘청거리면서 에너지를 뽑히기 시작했는데 이 펜듈럼이 한 번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펜듈럼이 와서 나를 또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휘청거리고 그리고 정신을 차렸더니 또 펜듈럼이 와서 나를 툭 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아까보다 더 정신이 멍해요. 혼미해요. 정신을 좀 차려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는 더 큰 펜듈럼이 와서 나를 쳐버립니다. 결국에는 끊임없는 펜듈럼의 연속. 이것은 뭐와 같아요? 파도가 오는데 굉장히 강하고 거칠게 매우 신속하게 나에게 오고 있죠. 쓰나미와도 같습니다. 쓰나미와도 같이 나를 집어삼키는 파도. 이와 같이 펜듈럼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연타 계속해서 나를 치고 넘어뜨립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계속 나를 치고 덮어버립니다. 이것을 유도전이라고 합니다. 파괴적인 펜듈럼 하나를 얻어맞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펜듈럼 깔때기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재앙, 참사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날 때는 보통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점집에 가가지고 듣는 얘기가 뭐 삼재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진 않죠. 트랜서핑에서는 안 좋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계속 꼬여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는 일,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악재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악재가. 연속으로. 이걸 유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도전이를 이렇게 비유를 하죠. 깔때기에도 비유를 하는 깔때기처럼 물을 넣으면 밑으로 한 구멍으로 쓸려 나가는 거예요. 싱크대에, 개수대에 그 마개를 뽑으면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유도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이러한 유도전이와 같은 환경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딤 젤란드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유도전이를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트랜서핑을 알기 전에 유도전이에 완전히 휩싸여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도전이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빨려들고 휘둘리진 않는다는 얘기도 하죠. 저는요 어떠냐고요? 저도 유도전이를 경험을 해봤죠. 물론 뭐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유도전이냐 그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유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환경을 또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요 이 세상이요 나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 삶은 절망으로 가득하죠. 네, 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벌어지는가? 유독 나에게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에게만 유독 가혹한 환경이 펼쳐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는 막 신을 원망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죠. 그만큼 심각하게 환경이 악화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시기를 거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정신을 차릴 수 없게 가는 거죠. 가능한 한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일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환경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트랜서핑 원리를 통해서 유도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유도전이에 휘말렸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삶에서 유도전이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외부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우치지 못하고 트랜서핑 원리를 적용하지 못한 채 펜듈럼과 맞서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도전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듈럼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펜듈럼을 벗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펜듈럼의 먹잇감이 되다 못해 유도전이에 빠져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자는 거죠. 적어도 유도전이에는 빠지지 말자. 우리가 펜듈럼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하지만 펜듈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펜듈럼에 어느 정도 휘둘려도 좋으니, 어느 정도 에너지가 빠져도 좋으니 유도전이에는 빠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도전이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은 인생 트랙을 이동하게 되는데 몇 단계 몇 단계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나락의 인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데,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몇 년 후에 보니까 너무나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면에서 그럴 거예요. 건강 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직장 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든지 재정적인 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위치로, 마치 왕자와 거지가 이제 뒤바뀌어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의 인생 트랙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공통점은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에너지의 차이.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되고 바닥났고, 그리고 그 에너지장이 굉장히 손상됐고요. 거칠고요.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신줄을 놨기 때문에 그래요. 유도전이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서 펜듈럼을 걷어내고 뛰쳐나왔어야 되는데, 유도전이에 휘말리기 시작하는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시라는 거죠. 지금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2021년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질병 펜듈럼으로서 유도전이의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죠. 많이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온 환경이에요.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예측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 일순간 밀어닥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놨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놓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행동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뒤바뀌기 시작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빠져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도전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바깥의 환경에 악재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재가 펜듈럼으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 나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딛고 오히려 우리가 더 상승된 에너지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악재가 터지면 펜듈럼에게 너무 쉽게 포획이 돼서요, 유도전이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통제할 수 없는 악재, 안 좋은 상황, 외적인 환경이 왔을 때, 자극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예. 누가 나를 찔렀어요. 기분 나빠요. 무시당한 것 같아요. 발끈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그 다음 대응이 여러분들의 다음 환경을 좌우합니다. 펜듈럼에 걸려들 거냐 말 거냐. 그런데 펜듈럼에 한번 걸려들었어요. 근데 그 펜듈럼이 유도전이를 몰고 오는 펜듈럼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한번 문 그 먹이로 인해서 유도전이까지 휩쓸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외부 환경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유도전이를 몰고 오는 펜듈럼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대응하고, 심지어 격하게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 빨리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유도전이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한번 빠져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은 가요, 이게. 최소 1년. 길게는 10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정해진 건 없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수 있단 말이죠. 유도전이에 빠진 시간들은 상당히 허비되는 시간이 맞습니다. 물론 뒤늦게 그 환경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면 복구가 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허비되고요. 유도전이에서 잃어버린 에너지를 복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네. 많은 것들이 손상되어 있거든요. 정신 에너지도 손상되어 있고, 심리적인 문제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고, 이래서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도전이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근데 세대차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한 유도전일 얘기하면서 왜 세대 차이 얘기를 하냐. 세대차 하면 이거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 때는 말이야. 뭐 요즘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쓰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에서 라떼는 말이야. 예. 나 때는 이랬다 이거죠. 나 때는. 예. 그리고 너네가 좋은 때다. 예. 그래. 젊은 때가 좋을 때다. 이 얘기는 뭘 뜻하죠? 살아봐라. 살아봐라. 세상 다 그렇다. 예. 너네 때가 좋은 거다. 나이 들면 다 재미가 없다. 다 시든다. 나이 들면 다 시금털털해진다. 나이 들면 다 그게 그거다. 이런 거죠. 재밌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흥미가 없어지고 호기심이 없어지고 생동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이 컬러 스크린이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이 세상은 그냥 무미건조한 흑백 스크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대 차이.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럼 원래 나이 들미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건가 이거죠. 원래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세상이 몸이 건조해지고 재밌는 게 없어지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이고 아무나 만나서 살아라. 나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 아무나 만나서 살아라. 다 맞춰서 사는 거다. 살면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근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자식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아무나 만나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예. 그게 모순적이죠. 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원래 어린 시절은 컬러 스크린인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흑백 스크린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원래 그런 건가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게 합당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원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송시현의 꿈결 같은 세상. 여기에 보면 가사가 난 변치 않을래 힘없는 어른들처럼 난 믿고 살 테야 꿈결 같은 세상. 세월이 날 철들게 해. 시간이 날 물들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런 가사예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뉘앙스의 노래였죠. 그래서 꿈결 같은 세상, 네, 그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꿈결 같은 세상에서 살겠다.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가사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어른이 되기 싫어서 어린아이처럼 그 젊음을 유지한다고 주름살 하나 생기는 것도 두려워하고 새치 하나 생기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 일은 또 아니잖아요. 어떤 그 친구는 오래전에 알던 친구인데 늙기가 싫대요. 자기는 30 넘어가면 그냥 빨리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젊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늙음에 대한 거, 나이 들음에 대한 거, 주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너무 싫대요. 나이 드는 게. 노인이 된다는 거, 늙어간다는 거, 쇠퇴한다는 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에 나는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친구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 예. 그것은 나이 든다는 것, 세상을 알아간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쇠퇴하는 개념이 돼서 그래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싱싱함이 사라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시금털털해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고 영혼이 없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나이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인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가사가 그렇죠.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그대는 나에게 얘기하지. 때로는 걱정된 눈빛으로, 때로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헤매나 봐. 뭐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을 살겠다. 뭐 이런 비장한 각오가 들어있는 것 같은 노래인데요.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이미 흑백 스크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간간히 컬러가
비쳤다가 흑백으로 돌아오고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생동감 있는 총천연색 컬러 TV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 나이가 들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젊음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트랜서핑에서 얘기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또한 단지 트랜서핑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나이 들었다, 늙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포가 알아들어요. 세포가 알아들어요, 여러분 몸의 세포가. 아이고, 내가 늙어서 이제 젊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세포가 알았어. 늙어줄게. 딱 쇠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나이가 들어도요, 얼마나 싱싱하고 생동감 있고 젊음의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몸은 쇠퇴하죠. 주름이 늘죠. 기능이 조금씩 둔화될 수는 있죠. 하지만 굉장히 싱싱한 그 에너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논리에 따라서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살고 계시죠.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도전이랑 무슨 관련이 또 있느냐, 이 세대차라는 것이. 이 컬러 스크린에서 흑백 스크린으로 넘어간 게 사실은 유도전이에 따라서 인생 트랙이 전환된 거라는 거죠. 유도전이를 타고 깔때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인생 트랙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을 하게 된 인생 트랙은 기존의 트랙에 비해서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나이 때문에 흑백 스크린으로 가고 나이 때문에 인생 트랙이 더 퇴보 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단지 유도전이에 휩쓸려서 그 삶 속으로 떨어진 것 뿐이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인생 트랙에 동조되어 갔다. 동조되는 길은 주파수가 동조되죠. 주파수는 어떻게 동조됩니까? 생각, 사념 에너지를 방출할 때 동조가 되죠. 여러분들의 사념 에너지가 유도전이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한 인생 트랙으로 급속도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식도 빨리 늙어버리고 몸도 빨리 늙어버리고 환경도 빨리 낡아버리게 된 거죠.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이 탓이 아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생 트랙이 유도전이를 따라서 퇴보한 형태로 나락으로 떨어져 간 것일 뿐이지 얼마든지 나의 인생 트랙은 이 깔때기를 뒤집으면 뭐예요? 소용돌이가 아니라 나선형의 상승이 되죠. 나선형의 상승에 의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 트랙은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욱더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에 동조되셔야지 유도전이에 동조되시지 마세요. 유도전이에 동조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펜듈럼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 사회의 가르침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이 삶의 지혜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늙을래 이러면서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한 펜듈럼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비결,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컬러 스크린을 가져나가는 비결, 심지어 나이 들면서 오히려 화소가 더 높아져. 그러한 성장하는 인생 곡선, 인생 트랙으로 나가실 분들은 이러한 세대 차이에 대한 펜듈럼의 개념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또 떠오르네요. 뭉게구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안 알려진 노래일 수도 있는데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이런 가사 시작하는 게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찬란하게 사셔야 됩니다.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런 총천연색 일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송시현처럼 아니면 전인권처럼 그렇게 절규하듯이 과거를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미래를 총천연색으로 만들어 나가셔야죠.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의도의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죠? 그러면 유도전이가 선택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펜듈럼에게 위임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유도전이에 빠져들어서 전혀 원치 않았던 환경으로 떨어져서 아이고 삶이 원래 그렇지,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결혼이라는 게 그렇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삶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이 갈수록 고달파지는 이유는 세상이 더욱더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 옛날 그 못 먹던 시절이 좋았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과거가 더 좋았다?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현실이 만족하지 않을수록 과거를 파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과거의 상처를 들추기 시작하고 그것을 원인 삼아서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과거를 파먹지 않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마시지 않아요. 현재에 만족하는 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눈부신 IT 기술이 발달해서 이 세상을 각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현실의 지배자, 통제자, 창조자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세상은 총천연색 세상이 된다니까요. 쓰나미가 여러분을 피해간다니까요. 유도전이는 여러분들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외부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인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쁜 세상의 인생 트랙으로 이동하는 것도 여전히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더 이상 부정적인 에너지, 산염을 방출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을 때가 매우 중요한데요. 실패 후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도전이로 빠지냐 마느냐를 좌우하게 돼요.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공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랬죠. 고난은 은혜의 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좋은 환경은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의식이 상승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식이 상승하면 외부의 환경은 그 의식에 동조돼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식을 상승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애를 써보세요. 돈이 따라오나? 따라와도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의식을 상승시키고 내 존재가 상승하면 거기에 맞게끔 그 주파수에 맞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게 삶의 인생 트랙이 바뀐 거예요. 주변 환경이 다 바뀌어요. 그거는 불옥이에요, 불옥. 그런데 그 의식을 상승시켜 주는 게 환경이라고요. 그 환경이 주로 어떻게 와요? 고난처럼 와요. 그게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고 안 좋은 환경을 나쁜 걸로 생각해서 그런 걸 없애려고 여러분들이 뭐 점집 찾아다니고 뭐 부적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운명을 그렇게 쉽게 팔아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환경을 잘 이해하고 본질을 알고 나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상승할 일만 남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반응이 매우 중요한데 실패 한번 했을 때 불만 한번 한다? 균형이 흔들리면서 균형력이 여러분들을 치러 올 겁니다. 부메랑이 날라오겠죠? 그럼 펜듈럼에 낚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실패 후에 또 불만을 또 터뜨려요. 그럼 어때요? 펜듈럼이 아싸 하고 이제 포획을 해서 빨대를 딱 꼽습니다. 에너지 자동이체. 그리고 나서 펜듈럼에 휘둘리니까 이제부터는 실패할 일, 안 좋은 일이 또 터지겠죠? 또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 이놈의 세상. 아, 지긋지긋한 세상. 아, 지긋지긋한 내 인생. 계속 불만을 터뜨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 트랙이 이제 동조되기 시작해요. 유도전이에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트랙은 이동합니다. 이 그지 같은 세상, 이 빌어먹을 세상, 이
안 풀리는 나의 인생. 오케이, 이중거울이 얘기하죠.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거기에 데려가 줄게. 인생 트랙이 이동했어요. 그 이동하는 과정에 유도전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악재가 계속 터지는 거죠. 이제 찬란한 세상은 빛바란 세상이 됐고요. 컬러 스크린은 흑백 스크린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겠죠.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이렇게 자기만의 세상의 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떤 영화죠? 나 돌아갈래 하는 카피가 있는 영화가 있었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도전이에 빠졌던 분들도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길을 알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뒤집어서 다시 나선형의 상승 곡선으로 갈 수 있다. 먼저 이것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갈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 갈 수 있다. 예.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빠져들지 말자. 여기 있는 분들 빠져들지 말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끊임없이 나선형의 상승을 통해서 점프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수록 찬란해지는 그러한 컬러 스크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책으로 넘어가서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178페이지입니다. 유도전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깔때기 생각하면 딱 맞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의 경고를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쓰나미 경고의 일종의. 쓰나미가 왔을 때 이 경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뉴질랜드에도 얼마 전에 그렇게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쓰나미가 제가 사는 지역에도 경보가 울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계속 경고 문자가 뜨고 뭐 대피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제가 사는 곳은 고지대고 또 해안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대피할 일은 없었지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경고 문자가 와서 계속 알람이 터졌었습니다.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 지진이 바다에서 난 것이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쓰나미 역시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경보가 울릴 때 우리가 그 경보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못 듣고 그리고 잘못 반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쓰나미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유도전이가 그와 같은 거예요. 179페이지. 사실 세상 자체는 전혀 쇠퇴하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에게만 세상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세대 차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옛날이 좋았어. 그때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절이 그래도 인간적이었지. 낭만이 있었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도 또 어른이 되면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그럼 갈수록 세상이 악화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와 의식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것이 트랜서핑의 관점입니다. 라떼에 대한 트랜서핑의 관점이에요. 180페이지예요. 맨 밑에 이것은 참 해로운 역설이다. 당신은 불쾌한 상황에 마주치는데 그에 대한 불만을 토하면 그 결과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 마치 부메랑처럼 당신의 불만은 세곱절이 되어 돌아온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불만 표출, 두 번째 불만 표출, 세 번째 불만 표출, 네 번째 불만 표출, 끝! 넘어갑니다. 이제 정신없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 정신 먼저 차리시고 상황에 바로 개입하지 마세요. 일단 멈추고 바라보세요.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바라보고 바로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지 마세요. 당장. 같이 죽어요, 여러분. 아셨죠? 트랜서핑의 지혜입니다. 182페이지예요. 우리는 모두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실현된 하나의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가능태는 각자에게 다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도 운명은 저마다 제각각이다. 네,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세계의 층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침에 지옥철 타면서 정신없이 문 열리자마자 100m 달리기 하듯이 직장을 향해서 뛰어 달리고 아침부터 회의, 점심 또 회의, 야근, 또 술 먹고 회식하고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계속 사는데 삶이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는 그 시간에 요트를 띄우고 낚시를 하고 여행을 하고 바닷가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자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해서 그리고 영끌 투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해서 돈을 번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식이 어느 쪽을 지향을 하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환경과 싸워서 그러한 위치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뉴질랜드는 마스크 없는 나라잖아요. 이 어떤 대도시 한 도시만 빼고 마스크를 안 착용하거든요. 코로나 청정지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오는 외부 여행객은 없지만 국내 여행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나 늘 여행객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특별히 그 여행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행 가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면 또 여행 가고 그러니까 그 일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가가 중심이에요. 여가가. 충분히 즐기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시간 나는 대로 외부에 나가서 스포츠를 즐기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예, 일이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쉬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같은 시간에 누구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면서 정신없이 펜듈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그 시간에 누군가는 아주 편안하게 삶을 여유롭게 만끽하면서 자연과 함께 즐기고 있다. 네, 중간에 영상이 좀 끊겼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182페이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세계의 층을 갖고 산다고 그랬죠.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실현된 하나의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가능태는 각자에게 다 다르다. 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각자 자신만의 가능태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지구 안에서 동일한 각자의 터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과 제가 살고 있는 삶과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은 비슷할 수도 있고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죠. 일단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능태라는 개념을요, 너무 이렇게 미지의 세계로 볼 일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살 수가 있을까? 다른 이 세상을 접촉하고 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가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과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 곳에 고정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곳,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트랙을, 인생 트랙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동이 뜻하지 않은 외부의 환경의 소용돌이에 의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큰 인생 트랙의 퇴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승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갈수록 만족스러워지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방향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펜듈럼의 먹이를 물지 말고 유도전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전환할 수 있다. 다시 나선형의 성장 곡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장 곡선을 갈 때에 크게 점프할 일이 생길 때마다 외부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패란
없다. 실패는 성공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안 좋아 보이는 환경, 그 안 좋아 보이는 환경을 본질을 알게 되면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인생 트랙을 옮겨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인생 트랙의 전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 누리는 환경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받던 환경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가 덜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즐겁고 신나는 그런 환경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일종의 소유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존재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 소유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규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유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규정하게 만들는 순간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복무하게 됩니다. 펜듈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펜듈럼의 스타는 언젠간 내동댕이 쳐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의식을 향상시키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빛깔을 발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내면을, 태도를 전환시켜서 가꾸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거기에 걸맞는 그 주파수에 걸맞는 소유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 트랙이 옮겨짐으로써 남들이 봤을 때는 사람이 변했다, 삶이 변했다, 팔자 고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적인 걸 붙잡지 말라고요. 뭐 돈 벌어서 팔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열쇠를 남들에게 맡기지 않고 환경에 내맡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키를 꼽아서 운전하는 의도를 사용할 때 그럴 때 거기에 걸맞는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시고 절대로 유도전이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84 페이지. 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반복되면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각자는 자신만의 생각으로서 자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각자의 현실은 주변의 세상과 교차하며 상호작용한다. 네.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의 층, 세계의 층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만의 세계를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살아요. 예. 셀로판지를 눈에 대면 파랑색 셀로판지를 눈에 대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해요. 실제로 경험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그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 다양한 세상이 존재하고 동일한 세상 속에 다양한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서 보면. 그런데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온통 그 세상인 거예요. 온통. 노란 사람을 만나도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낀 사람들은. 파란 사람을 만나도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색깔들의 충돌이 일어나죠. 각자 자신만의 세계의 층이 서로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에너지는 여러분들을 손상시키고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차단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접할 때 자꾸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기운을 빠지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생각이 많아지게 만들고 감정이 흔들리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시도를 하려는 의욕이 사라지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기운이 쭉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것들은 일단 보류 또는 정리. 그럼 주로 뭘 접해야 돼요? 이것을 접하면 접할수록 이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지식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환경이든 접하면 접할수록 그 대상이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고 의욕이 샘솟게 만들고 시도해보고 싶게 만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이런 거. 한마디로 기운이 맴돌고 감돌고 살아나게 만든다? 많이 접하십시오. 이런 걸 많이 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런 데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계속 강화하실 때 그에 뒤따라서 인생 트랙이 옮겨지고 거기에 걸맞는 관계와 소유가 뒤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칙을 아시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부의 환경이 일어날 때 일단 멈추고 바라보고 바로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당장 민감하게 옛날의 습관대로 반응을 하면 펜듈럼이 올커니 하면서 유도전이를 딱 건드려서 깔때기로 빨아들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 좋고 나쁘고의 환경은요, 외적인 기준에 따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걱정하고 손가락질 할 것 같은 일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상승작용을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잣대를 하나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들이대서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물론 세상에 윤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겠지만 그러한 잣대가 유일한 절대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마음의 세계, 상담의 세계에선 더욱더 그래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은데 일순간 유도전이로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하는데 결국에는 점핑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지금 같은 시국에 여러분들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결과라니까요. 나머지는 183페이지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맨 위에 단락 있죠. 트랜서핑은 단지 많은 모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밑에 볼게요. 중요성 개념을 명심해서 트랜서핑 모델에 대해서도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이 단락이 굉장히 또 중요한 단락이에요. 트랜서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트랜서핑을 펜듈럼 체제 안에서 네가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라 하는 것처럼 낡은 벽돌로 건물을 짓는다고 새 건물이 되냐 이거죠. 전혀 다른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트랜서핑을 접근하실 때 그래서 제가 펜듈럼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펜듈럼을 인식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그 안에서 트랜서핑을 받아들이는 한 결코 트랜서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부 의도로 트랜서핑을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아 보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또 다른 거 쫓아다녀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치를 바르게 아시면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릴 일이 없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깊이.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보면 이제 거기에 보충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문장 읽고 마칠게요. 185페이지 중간인데요. 각자는 자신의 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층은 각자가 스스로 택한 것이다. 여기서 밑줄 그어도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 층은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스스로 택한 것이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네. 유도전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역시도 나의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다시 선택권을 회복해서 반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었다.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도 선택을 방치하기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지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이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선택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다시는 허투루 선택하지 않는 책임감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지게 되고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힘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반적인 걸 이해하시고 유도전이 자체 개념은 쉬워요. 그냥 깔때기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들 정신없이 인생이 떠밀려 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 트랜서핑에서 거울 제조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운명을 점쳐주는 사람한테 쫓아간다니까요. 그 펜듈럼에 한번 빠지면 또 여러분들이 붙들려요. 영혼이. 의식이 붙들려요. 의존적 관계가 형성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부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향하는 것은 여러분들 방송 듣는 개개인 각자가 개인적인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현실의 창조자로서 자리를 잡고 힘을 갖고 그렇게 주도하는 삶,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과 따로 또 가치의 연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정도 유도전이에 막 휩쓸리는 것 같다. 펜듈럼에서 못 벗어나겠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신 분들은 이제 상담적인 도움법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코칭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들은 원위치로 돌아오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 트랜서핑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적응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아까 폭포 얘기를 좀 했는데 폭포 영상을 잠깐 제가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여러분들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폭포 속에 잠겨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어쨌든 일주일 넘어가지는 않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조율을 해나가고 그것을 잘 완성이 되면 그러면 다시 또 이 본궤도에 올라갈 겁니다. 이 강독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해나가고요. 아까 예비 광고 해드린 대로 조금씩 여러분들과 접점을 조금씩 만들어 나갈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